누구세요, 아저씨? 나야, 인원이. 먹어. 아저씨는 누구세요? 박인환 씨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굳은 어깨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그의 지친 눈동자가 일렁였습니다. 그의 눈은 아내 이순자 씨의 텅 빈 시선에 닿았습니다. 그 속에는 어떠한 기억도 익숙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이를 향한 경계와 의아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인환 씨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온 아침 일과를 기계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아침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과 순자 씨가 좋아하던 된장국, 그리고 정성스레 부쳐낸 계란말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알을 흘리는 아내의 입가를 닦아주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마음속은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 사람의 시간 속에 자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아내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습니다. 흐릿해진 초점 없는 눈동자는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했지만 그 어디에도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박인환 씨는 빗질을 하기 위해 아내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푸석한 머리카락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탐스러운 검은 머리칼을 자랑했던 그녀의 머리는 이제 성긴 흰머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빗질을 시작했습니다. 빗살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소리는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박인환 씨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내 마지막은 내가 책임진다고 굳게 맹세했던 젊은 날의 약속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난 10년의 시간은 그에게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내가 병세로 인해 기억을 하나씩 잃어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심장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희생은 점차 희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갔고 그 이면에는 홀로 감내해야 했던 지독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왔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한계가 무섭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내를 돌보는 고된 일상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부서져 가고 있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 탓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툴렀던 그는 아픔마저도 혼자 사귀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직함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사슬이 되어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딸 민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박인환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고급스러운 종이로 인쇄된 안내 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책자에는 최고급 요양원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책자를 받아든 박인환 씨의 손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딸의 깊은 눈빛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함께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이 읽혔습니다. 그 순간 박인환 씨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10년간 쌓아 올린 그의 헌신과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그의 귀에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목구멍에서는 쓰디쓴 침이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서 있던 견고한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요양원 안내 책자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자에 박힌 화려한 사진들을 훑었지만 어떤 이미지도 그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앞의 그림들이 그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시설, 전문적인 케어, 정돈된 정원,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내를 버리라는 차가운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책자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 민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지쳐가는 모습을 매일같이 목격해 왔습니다. 깡마른 어깨, 깊어진 눈가의 주름, 그리고 한숨이 섞인 기침 소리는 민서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책자를 주워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길이에요. 어머니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박인환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변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그의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내 어미를 살아서 내다 버리라는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습니다. 격앙된 외침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의 말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움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버지에게 호소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만 쉬셔야 해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아버지가 먼저 쓰러지시면 누가 어머니를 돌보나요? 딸의 말은 박인환 씨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의 10년 세월과 아내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힘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 손으로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절대로. 라는 다짐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딸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녀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집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와 요양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현실적이고 냉철했습니다. 숫자로 보여주는 데이터와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아버지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박인환 씨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내를 포기하라는 압박으로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이따금씩 짧고 거친 말로 딸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잠꼬대로 옛사랑의 이름을 부르는 순자 씨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정우 씨 거기 있어요? 그녀는 박인환 씨가 아닌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박인환 씨의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지친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박인환 씨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인환 씨와 민서 씨는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오가지 않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서 씨는 아버지의 깡마른 손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언제나 현실적인 제안뿐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장점, 아버지의 건강 악화 위험, 그리고 어머니의 안정적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의 눈은 늘 아내 이순자 씨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에서 그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아저씨라고 물었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적인 의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곧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서 씨는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고집이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아버지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제안은 사실 아버지를 향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그녀는 판단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박인환 씨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자주 잠꼬대를 했습니다. 때로는 젊은 시절의 이름 모를 누군가를 부르며 웃기도 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에 떨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박인환 씨는 그럴 때마다 잠에서 깨어나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낯선 이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점차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이전 같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목수 출신답게 굳건했던 몸은 이제 힘없이 휘청거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든 아내를 보듬어 안고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의 어깨와 허리는 끊임없이 쑤셨습니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증상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내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인환 씨는 마당에 작은 꽃밭을 거닐었습니다. 순자 씨가 치매를 앓기 전 가장 좋아했던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꽃들은 순자 씨의 밝고 따뜻했던 과거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꽃을 어루만지며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박인환 씨는 허둥지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시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밀쳐냈습니다. 놓으세요, 아저씨. 우리 아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얼른 가봐야 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함께 어딘가를 향한 강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인환 씨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남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익숙해졌지만 자식을 찾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는 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극심한 고통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박인환 씨는 필사적으로 아내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팔은 순자 씨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눈은 이미 집 밖의 세상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긴 듯한 아기를 찾는 듯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박인환 씨는 간신히 그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굵어진 빗줄기는 사정없이 창문을 때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둠은 빗소리와 함께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인환 씨의 시야는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간병과 수면 부족은 그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순자 씨는 박인환 씨의 품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놓으라고요. 우리 아가 기다려요. 내가 가서 밥 해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박인환 씨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현관 바닥에 발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워진 현관 바닥에 그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박인환 씨의 몸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머리가 차가운 현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박인환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고 이내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몸은 차가운 바닥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쓰러진 남편의 옆에서 두려움에 질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저씨.
그녀는 박인환 씨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순수한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서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쓰러져 있는 아버지와 그 곁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어머니. 민서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어둠 속 집안을 갈랐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버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흰 천장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의사는 민서 씨에게 차가운 경고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대로 가다간 아내분보다 먼저 쓰러지십니다. 몸에 무리가 너무 심해요.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간병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은 민서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애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민서 씨가 챙겨온 아버지의 짐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자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박인환 씨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아프면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 글귀는 그의 굳건했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박인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내분보다 먼저 쓰러지십니다. 이 말은 그에게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인한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요, 정신적인 피로감 또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순자 씨의 해맑은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아프면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의 아내가 남긴 이 메시지는 10년 전의 약속, 내 마지막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의 맹세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과연 그가 지키려 했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그는 순자 씨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꽃밭을 가꾸며 행복해하던 아내의 모습, 따뜻한 미소로 가족을 감싸 안던 아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치매가 찾아온 후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간혹 보였던 아내의 혼란스러운 눈빛,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 취급했던 순간들, 그리고 어젯밤 그를 밀쳐내며 아이를 찾던 아내의 절박한 외침까지 모든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박인환 씨는 문득 자신의 사랑이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 마지막은 내가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아내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의 한계를 부정하는 일방적인 희생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의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남긴 글귀는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상대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애써 외면하며 지켜온 사랑이 오히려 아내에게도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서 씨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딸의 현실적인 제안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절박한 사랑의 외침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양원을 제안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폭우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인환 씨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굳건한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과는 다른 깊고 고요한 고민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10년간 지켜온 약속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할까요? 그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인환 씨는 낡은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순자 씨가 남긴 글귀가 맴돌았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아프면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 문장은 그의 사랑에 대한 모든 정의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쩌면 이기적인 집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곁에 두는 것이 과연 그녀를 위한 최선이었을까요? 그는 지난 10년의 간병 생활을 되짚어 봤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잠을 재우는 반복된 일상. 이 모든 과정에서 순자 씨는 자주 불안해했고 때로는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자유와 안정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고민했던가 하는 자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아내가 자식을 찾는 듯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자신이 그녀를 막아서다 쓰러진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공포와 혼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협하는 낯선 존재로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랑이 아내에게는 또 다른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의 희생은 어쩌면 그녀를 가두는 행위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잠에서 깨어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깊은 사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박인환 씨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민서 씨의 손을 잡은 채 눈을 떴습니다. 딸의 눈을 마주하자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민서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딸의 진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웠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민서 씨는 아버지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녀는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마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시작된 이해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민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가보자. 내 엄마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그의 목소리는 전과는 다르게 차분하고 결연했습니다. 민서 씨는 아버지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희망이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그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결정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요양원 안내 책자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제 박인환 씨의 눈은 단순히 시설에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자 씨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았습니다. 햇살이 잘 들고 작은 꽃밭이 있으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요양원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키는 것이 곁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평안하게 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민서 씨와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병원처럼 차갑거나 무채색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통창 너머로 아담한 꽃밭이 펼쳐져 있었고 작은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시원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로비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인환 씨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불안감은 점차 평화로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요양원의 원장은 박인환 씨 부녀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순자 씨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듣고 전문적인 케어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꽃 가꾸는 것을 좋아했던 순자 씨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원 내의 작은 정원과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인환 씨는 원장의 따뜻하고 전문적인 설명에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인환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요양원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화사한 봄꽃들이 만개한 정원은 순자 씨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꽃들을 바라보는 순자 씨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멍하니 초점 없던 눈동자에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깃든 듯 했습니다. 박인환 씨는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순자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박인환 씨는 조용히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돌려 박인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여보, 꽃이 참 예쁘네요. 그 한마디에 박인환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자신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그녀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따뜻한 감정이 그의 존재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무조건 지키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억지로 곁에 가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한계와 상대의 아픔까지도 인정하고 최선의 길을 찾아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사랑이 오히려 순자 씨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편안해 보이는 모습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민서 씨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과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를 보며 그녀 또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현실적인 제안이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며 그녀는 죄책감 대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깨달음과 해방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곁에서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충실한 연인으로 남아있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고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순자 씨를 모신 후 박인환 씨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새 아내의 잠꼬대에 뒤척이지 않았고 새벽부터 고된 간병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오랜만에 찾아온 깊은 휴식에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깡말랐던 어깨는 조금씩 살이 붓기 시작했고 깊었던 눈가의 주름도 한결 옅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인환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작은 꽃밭을 가꾸었습니다. 순자 씨가 가장 좋아했던 꽃들을 심고 정성스레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꽃을 돌보는 일은 그에게 일종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활짝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그는 순자 씨의 밝았던 과거를 떠올렸고 그 추억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전보다 훨씬 섬세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꽃들은 그의 정성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면회를 정기적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의 기억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곁에서 따뜻한 존재로 남아있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좋아했던 옛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요양원의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 씨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박인환 씨는 옛날 사진첩을 가져가 순자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추억의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주었습니다. 비록 순자 씨는 사진 속 인물들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하고 즐거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박인환 씨는 사진 속 추억들을 이야기해주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억을 되찾는 것보다 현재의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요양원의 직원들은 박인환 씨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에 지치고 상처받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의 가족들에게도 요양원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거나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다른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기꺼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층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그는 민서 씨와도 한결 편안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갈등은 없었습니다. 민서 씨는 아버지의 건강해진 모습에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요양원에서 순자 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순자 씨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소유하거나 가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때로는 묵묵히 놓아줄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에서 자신의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고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고 그 평화는 그의 모든 것을 감싸 안았습니다. 몇 달 후 박인환 씨는 한결 건강해진 모습으로 순자 씨의 면회를 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고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익숙한 풍경은 이제 그에게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기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자 씨의 곁에서 그녀의 순간을 함께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이나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화분에 심긴 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자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초점을 잃었지만 낯선 이를 향한 경계심은 사라지고 편안함과 순수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순자 씨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좋아했던 노래를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아름다운 강산 그의 노랫소리에 순자 씨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의 노랫소리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감정의 조각들은 여전히 남아 그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순자 씨의 입가를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간혹 음식을 흘리거나 침을 흘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아도 그는 이제 화가 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듯이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그의 손길은 한없이 다정했고 그 다정함 속에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에 아이처럼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박인환 씨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박인환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는 순자 씨의 걷는 속도에 맞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정원에는 순자 씨가 아끼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꽃들을 가리키며 순자 씨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저 꽃 기억나요? 옛날에 당신이 우리 마당에 심었던 거랑 똑같은 꽃인데. 순자 씨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창가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그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박인환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멀리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고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이 아닌 충만한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더 이상 과거의 약속이나 희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순간 속에서 아내와 함께 호흡하며 그녀의 존재 자체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남편으로 그녀의 마지막을 지키는 가장 충실한 연인으로 그렇게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순자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순자 씨가 좋아하던 작은 꽃다발과 함께 어젯밤 직접 구워온 작은 약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에 쫓기거나 조급해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후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순자 씨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인환 씨를 보고도 특별한 반응 없이 멍하니 앞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박인환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순자 씨의 손을 잡고 건네준 꽃다발을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꽃의 향기가 순자 씨의 코끝을 스치자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옅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박인환 씨는 순자 씨를 벤치에 앉히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는 약과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순자 씨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오물오물 약과를 받아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는 순자 씨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박인환 씨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는 순자 씨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그때 당신은 저 작은 들꽃처럼 수줍게 웃었었지. 그는 순자 씨가 기억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젊은 시절, 신혼의 단꿈, 아이들을 키우던 나날들,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시간들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이나 슬픔 대신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는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박인환 씨의 이야기에 간혹 희미한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박인환 씨의 목소리와 손길에서 오는 안정감과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억의 공유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존재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인환 씨는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과도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고통에 갇힌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질녘 박인환 씨는 순자 씨를 데리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순자 씨의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박인환 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약속의 무게나 희생의 강박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변치 않는 사랑과 잔잔한 평화, 그리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만이 존재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인환 씨는 아내의 남편으로 그녀의 마지막을 지키는 가장 충실한 연인으로 그렇게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얻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함께 져주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다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잔잔한 위안과 건강의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저희가 당신의 나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